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측에서 합격자의 수시 등급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는 대학 어디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석소장이 따로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을 했으니까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대학 어디가 측에서 2021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완전히 정체성이 다르므로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의 입시 결과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면접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들을 먼저 다뤄보고 2022학년도 최상위권 대학 입시의 흐름까지 함께 분석을 해보고자 하니까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요소 역시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언제나 그랬듯이 연세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 변화 요약 컨텐츠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전환이 되었고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및 학생부 종합 국제형 국내고 전형에 한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 등 다양한 변화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꼭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시기 전후로 해당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후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전형 변화로 인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에 한해서는 지원 전략이 뚜렷하게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1단계 서류 100%, 인문사회 2.5배수, 자연통합 4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플러스 면접 40%로 운영이 되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활동 우수형 전형의 경우 평가 요소만 보면 언뜻 보기에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실 수도 있겠으나 2022학년도에 들어서 새롭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기존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N수생 모두 지원 가능했던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이 202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이 아니었다면 면접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고내신 N수생들이 올해는 추천형 전형의 지원 자격 변화로 인해서 모두 활동 우수형으로 몰려오는 동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활동 우수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냐? 활동 우수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두개합 4등급 이내 플러스 영어 3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두개합 5등급 이내 플러스 영어 3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인문사회 계열은 3개합 7등급 그리고 자연계열은 3개합 8등급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닐까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도 의외로 높으니까 활동 우수형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석소장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환산 등급 50% 컷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본 자료입니다. 1.2등급의 의예과부터 4.0등급의 건축공학과까지 굉장히 넓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들 눈치를 채셨다시피 연세대학교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1등급 이외의 학생들은 대부분 비일반고 출신 학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축공학과를 비롯한 하위권 몇 개 전공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비일반고 전해신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는 전공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석소장도 비일반고 전해신 학생들을 주로 진학시키고 있는 전공들이기도 하니까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꼭 간과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국제형 전형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해외고와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의 내신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과 충원율 등의 지원 정보만이 공개되어 있고요. 국제형 최종 등록자 중 국내고 출신 학생들 및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의 최종 등록자의 입결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제형 전형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모두 1단계 서류 100%, 2.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플러스 면접 40%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운영될 예정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 기준 1단계 서류 100% 4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플러스 면접 40%의 구성에서 2022학년도 기준 1단계 서류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 1단계 60% 플러스 면접 40%의 구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021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327.5%라는 충원율이 나타난 것이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에서 5배수로 변화된 실질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1단계 선발 배수 4배수 중에서 등록 인원인 1배수도 남기지 못한 상황, 즉 0.8배수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른 대학으로 탈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측에서 올해 들어서 좋지 않은 극약 처방이 아닐까 싶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주요 수시 전형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2022학년도 최상위권 대학의 입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사진은 지원 자격에 따른 최상위권 대학의 전형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원 가능 여부를 반영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의학 계열과 반도체 공학과 등 특수학과는 모두 제외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집 요강 층에 기재되어 있는 정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아래에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위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취업 방식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놓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위의 자료를 살펴보신 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2022학년도 입시에서 최상위권 고내신 고3 현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및 연세대학교 추천형 전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N수생들 자체에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경쟁률 측에서도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을 뿐더러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를 한 상황이고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 그대로 최상위권 고내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입장에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플러스 연세대학교 추천형 혹은 서울대학교 일반 플러스 연세대학교 추천형이 6개의 수시카드 중 2개 카드는 기본적으로 잡아먹고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스카이권 진학을 노리고 있는, 즉 스카이권이 아니라면 진학할 생각이 없는 N수생 학생이라면 학생부 기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서울대학교 일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 소장은 고려대학교가 올해 들어서 이 세 가지 전형의 중복 지원이 모두 가능하도록 변경한 건 역시 이러한 최상위권 대학의 입시 구조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개인의 비교과 역량에 따라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에 따라 마지막으로 해당 고교의 전년도 진학 실적에 따라서 수시 지원 조합은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노려볼 만한 교과와 비교과 역량 혹은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Z점수 반영 방식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내신 양상 혹은 안정적으로 고려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모의고사 성적 중 2가지 이상을 수시 접수 이전까지 확보해두지 못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스카이라인 진학을 노리고 있는 N수생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전형 설계 구조라는 점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입시 업체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상위권 대학 진학 여부에 관건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 건 역시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이러한 흐름에서 발현된 논리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2021학년도 2개월 분석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